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낮들어선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며 오늘 다소 찬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으로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과 부합했지만 근원 물가가 컨센을 하회했고요. 이에 국채 금리가 급락,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발표된 물가 지표 모두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시장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며칠간 상용화 시기에 대한 우려에 급격한 먹구름이 좀 드리웠었는데 현재 시간으로 15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밤사이 아이온큐 주가가 30%대 급등을 보여줬고 국내 양자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쾌청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ICDK, 아이온플러스, 엑스게이트 등의 종목들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미 기술주 강세에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맑은 하늘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나흘 만에 다시 2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5%대 안팎의 급등 중입니다.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정규장에서도 따스함이 감돌고요. 오늘 전력 설비도 맑은 날씨인데 밤사이 엔비디아의 반등과 미 LA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차 전지도요, 좀 흐렸던 하늘이 맑게 드러났는데 역시나 또 미 증시에서의 테슬라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테슬라 목표가를 $800로 상향 조정, 주가가 8%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장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현재도 구름을 좀 걷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그간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와 갈등을 좀 빚어온 바가 있는데요. 전일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증자 일정은 좀 미정이라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구름이 조금 걷히고 있고요. 다음 종목 롯데웰푸드인데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5일 연속 하락세,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롯데웰푸드의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따스함을 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코어라인소프트는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를 통해서 회사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딥마인드 같은 경우 전투 드론 통신에 적용할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태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점검부터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시태그는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뭐 이번 주 시장 안에서 발표된 PPI나 CPI 모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 국채 금리 급락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미 강세가 증시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좀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잖아요. 물가 지표가 만약에 이제 둔화가 된다면 국채 금리 하락력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반등력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반등력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일단 PPI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전월 대비 한 0.2% 정도 이제 나오면서 예상치 0.4%를 조금 더 이제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2.9%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게 근원 CPI를 더 중요성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근원 CPI가 3.2%로 예상치 3.3% 대비 이제 둔화가 되면서 지금 그래서 이 물가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력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여기 덧붙여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나온 이제 그런 기업들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이 이런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6선을 이제 재차 돌파하려고 현재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넘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살짝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근접하게 오늘 이제 고점으로 2,534선을 찍으면서 넘기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 코스닥도 이제 이대로 좀 올라간다면 727선을 이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대로 이제 넘기게 된다면 이제 750선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금요일 하루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물가 지표 좀 양호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 뭐 다음 주에 예정된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 개막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준비해 주신 섹터와 이슈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밤사이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태양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해 중국의 관세 장벽을 높일 거란 전망 속에서 오늘 한화솔루션 등과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SMR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장관 지명자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SMR을 언급하면서 조선에 이어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지 파트너님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요. 5%대 안팎의 현재 구간에서도 급등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있고요.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서 뭐 HBM, 유리 기판 쪽까지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의 해라기는 반도체의 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전년 한마디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실적 턴 어라운드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저점을 다지고 올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통제 규정을 이번 이제 15일 날 또 새롭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실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이 파운드리 이 회사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이 수출이 제한된 단체로 한마디로 좀 옮겨지지 못하게끔 검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대중국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13일 날 또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등 이런 한국 등 18개 동맹 파트너 국가들한테는 제한 없이 판매가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 외적인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시행을 하겠다라고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제재를 발표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지속적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언급했던 이제 제재들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 기본 골격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즉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제재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기조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는 슬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제 패키징 회사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힘을 못 쓰다가 12월 달까지만 해도 최저점을 지금 찍은 상황인데, 이제 서서히 지금 반등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 13%대까지 상승력을 이어가면서 이제 고점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저항력으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봐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으로 12,970원을 찍으면서 거의 이제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 자리는 오늘 터치를 한 상황인데,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이제 시세를 뿜어주면서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1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11,8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이, 최근에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이 이제 두산 테스나죠. 이 두산 테스나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세를 분출하려고 막 준비를 막 하면서 이 전환 스팬, 선행 스팬도 지금 양온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 28,000원 정도 구간, 즉 29,700원 정도의 주가가 놓여져 있는데, 조금 이제 느긋하게 한 28,000원 정도 구간까지 분할로만 좀 잘 모아 가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이제 20선 자리를 이제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상승력이 일단은 31,000원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까지는 좀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한 1,000원 정도 더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여 이제 31,000원 자리를 추후 만약에 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31,000원 정도 자리에 이제 부딪혔다가 혹여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언급드린 28,000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는 꼭 2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원익 IPS죠. 원익 IPS도 이제 막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전공정 쪽에 다시금 또 이 반도체 전방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의 실적도 이제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니 당연히 우리가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 지금 현재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23,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3,000원 정도 부근까지 지금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를 한 번 정도 뿜어준다면 단기적으로 한 2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시세가 조금 이제 잘 나오게 된다면 대략 한 29,000원, 8,000원 정도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시세를 좀 잘 분출해주고 있는 종목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가 이제 막 정고점을 넘기면서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항 라인에 살짝 부딪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26,5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47,500원 이하로 한번 분할로 잘 모아가시고, 혹여 이제 시세가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44,600원을 조금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46,500원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해 준다면 적어도 이제 6만 원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 1, 2개월 전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이제 55,000원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이제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74,000원 저항 라인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그다음 언급드린 이제 82,000원 저항 라인도 이제 거의 근접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세가 아직까지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적어도 한 10영업일 정도 이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74,000원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버텨주는 흐름이 한 며칠간 더 이어진다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8만 원을 넘기는 시세 흐름을 한번 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주 언급드렸던 이제 PSK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이 PSK 홀딩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죠. 이제 ISC 같이 이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 쉬는 타이밍에 이 44,8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조금 이제 눌리게 된다면 44,8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잘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5,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좀 다뤄주셨는데요. 특히나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어제 저희 데일리 아스탁 탑픽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방송에서 탑픽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시간 관계상 좀 해주시지는 못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8%대 가까운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 시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양한 반도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태양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박사님. 네. 그런데 새해 들어서는 계속 이슈들이 조금씩 들려오면서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태양광 관련 이슈가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국내에서는 이 해상 풍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태양광 쪽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이 가려면 이제 해외 쪽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호재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확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자택에서 가진 이제 기자회견에서 풍력 발전은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관련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 풍력보다는 좀 태양광 쪽이 훨씬 더 이제 우세할 것이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이제 중국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지금 방안을 현재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관세를 1월 1일 날부터 더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내 이제 태양광 생산 업체의 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의 30%를 보존해 주는 이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사용량에 대한 30% 세액 공제 이런 정책들을 또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키맨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우려가 어느 정도 지금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올려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있죠. 이제 딱 두 회사인데 하나가 이제 OCI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 큐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기반을 더욱 더 이제 확장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와트당 9센트 정도 되는 중국 태양광 모듈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관세가 거의 그 가격에 맞먹는 8.7525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산 제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뭐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OCI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구매할 경우 최대 9.13% 정도밖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하나큐셀과 그리고 OCI의 자회사인 MSE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동률이 거의 뭐 100%에 육박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와트당 이 7센트 정도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통합 공장을 이미 이제 완공을 하고 이제 생산에 들어갔고요. 거기에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이제 완공을 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2025년에는 이 태양광 모듈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흑자 기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OCI의 텍사스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도 현재 가동률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OCI와 이 한화솔루션이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 오늘 하나솔루션을 보면 역시나 한 6%대 상승력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6,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자주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 이제 17,600원대까지 급등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19,000원대를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21,800원대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좀 저평가입니다. 아직까지 뭐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8조 8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2천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흑자 전환하면서 미국 측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며칠간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뭐 다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OCI를 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바닥 주가를 막 넘어서는 양봉을 오늘 하나 딱 만든 상황이거든요. OCI도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 이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세가 최소한 이 121선 정도 72,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트너님께서도 태양광 자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두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솔루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 OCI의 경우 큰 가격 부담 없는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SM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다 보니까요, 이제 관련 종목들에 좀 자연스레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 정책 총괄할 장관 지명자가 SMR을 콕 집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에 이어서 새로운 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좀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이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가 이제 속도로 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패키지 아젠다 47을 통해서 SMR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SMR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SMR 등의 새로운 이제 원자로 같은 것들을 이제 빠르게 승인을 하고 이제 불필요한 절차를 이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이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빠르게 지금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AI는 일단 뭐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 에너지 비용을 조금 낮추는 것이 아무래도 그 패권 경쟁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빠르게 상용화를 조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이제 발전 단가를 간단하게 보면 한국전력에 따르면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발전 단가가 72원, 그리고 유연탄은 143원, 태양광은 131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가격 발전 단가인 72원 대 2원의 6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거기다가 설치 비용도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 이제 종목들이 뭐 금양그린파워, 두산에너빌리티, 뭐 DLENC,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차트 전략을 못 잡아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밴드 들어오셔서 많이 좀 확인을 하고 그 관련 정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SMR까지 저희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픈해 주시는 무료 교육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언급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QR코드 조만간 나갈 테니까요. 거기 QR코드 찍어서 밴드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조금 한 이슈가 되는 이제 이슈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벌써 챌린지 10주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챌린지 종목들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종목 지금 현황판에 나와 있는데요.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입니다. SOS랩과 시메스인데 먼저 SOS랩의 경우 작년 말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거든요. 파트너님께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공략해 주셨었고 오늘도 7%대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시메스는 역시 오늘 시장 안에서 8%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2자릿수대 성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은요.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 쪽으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원전 안에서 BHI 선택을 해주셨었고 7.21%의 성공률 달성을 했고 오늘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안에서는요. HD 현대마린솔루션 탑픽으로 편입해 주셨고 현재 3%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공략해 주셨었는데 1%대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 화면 통해서 또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 오늘 시세 자체도 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 저희 챌린지 성공률 역시나 보합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인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봐야겠고요. 계속 끌고 가도 좋을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AD 테크놀로지 지금 성공률 10%에 가까운 9.55%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또 2차 목표가까지 오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 0.41%의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1313 챌린지 딱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저희 누적 성공률 36.59%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공률인데 내일 또 성공 배지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SOS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S랩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9.98%대의 상승세로 전일의 상승세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장중 10%대 가까운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전일의 상승세, 전일의 하락세, 이 장중 13%대까지의 상승세를 모두 다 반납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9.98%, 10%대에 대한 가까운 상승세로 전일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전일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의 추가 강세에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 잠깐 듣기 전에 파트너님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일단 누적 성공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0주차 챌린지가 이제 내일 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10주차 성공률 36.59%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종목 일주일간 공략해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부터의 시세 흐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파트너님의 리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 바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네. 리뷰하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는 오늘 목표가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장중 6%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인해서 목표가를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함께하는 등대에서는 2차 목표가를 제공해 드렸지만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는 익절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6%대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절반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조금 더 눌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매도,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계속해서 연이어 고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어제의 상승폭에 대해서 상승폭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어제 장중에 3%대에 대한 상승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하지만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이 꼬리를 먹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추가 상승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추가 수익권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D현대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26%라는 상승세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강한 상승, 여러분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조금 이 상승폭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강세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55,600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선에서 조정을 제한시키는 모습까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가 반등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의 사실 음봉은 큰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큰 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AD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0.30%라는 상승세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익절 처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종목은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18,400원 라인대를 터치해 줬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24만 원대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대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저가 보시면 24만 원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강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종목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주차 챌린지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피드백 받기 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는 등대 참여하시면 더욱더 파트너님의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후면 카메라로 이 스캔하듯이 QR코드 좀 비춰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등대 참여 코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등대 함께 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이런 투자 여정들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파트너님께서 좀 잘 끌어주실 거고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1313 챌린지 이제 좀 마지막 두 가지 종목이 될 종목들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추가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10주차의 마지막 종목 바로 폴라리스 AI와 i3 시스템입니다. 이 두 종목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폴라리스 AI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폴라리스 AI는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리노스라는 종목이 사명을 변경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통합 SI 부서와 IT 사업 부문과 패션 사업 부분으로 두 가지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IT 부분이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픈 AI 챗 GPT 프로 출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최근에 좀 더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는 규제에 대한 제약을 덜 받으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현재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 이 테슬라의 인터페이스 오피스 AI를 탑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슬라 SDV 확장에 따라서 수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서 과거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가 2024년도 5월이죠. 이 5월 달에 강력한 상승 추세에 이어서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이 하락 추세에서 정말 여러 번 저항받고 빠졌었죠. 그 하락 추세를 2024년도 11월 27일 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강하게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승 추세로의 추세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연말까지 이어지다가 1월 달 들어서부터 조금은 조정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올린 현재 삼각 수렴의 형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4시, 16시에 방송이 되는 방과 후 투자 코칭에서 여러분께 한번 이 삼각 수렴의 심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 기법 중에 있는 기법이죠. 보시면 삼각 수렴의 끝자락 위에 있고요.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세 강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거래일 하락을 마무리 짓는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짓는 변곡점을 만들어 줬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파동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320원, 손절가는 2,6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자,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 업종이죠. 이 자율주행 업종 중에서 i3 시스템은 자율주행 기술로 알려진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GM에서 고급형 운전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미국의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 법을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시세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방산용 비냉각 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 종목은 냉각 센서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 티어 그룹에 있고요. 이 비냉각 센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의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 마이크로피치 제품군을 증설을 하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사용처를 확장해 나가면서 시세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보기 전에 재무제표 보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3 시스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무 비율 중에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 오랜만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부채로 나눈 비율을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유동 비율이 200%만 넘어가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100%가 됐을 때에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1년 안에 갚아야 될 그 자금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30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과 같은 이 재무상의 악재에 대한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 기업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당좌 비율까지도 1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보율은 무려 2,7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와서 목표가를 달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가지고 왔던 이유가 큰 틀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딱 2024년도 12월 10일까지의 차트 딱 그어놨던 이 하단 추세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약보합권에 이어지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의 저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변곡점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급등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추가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8,900원 딱 전고점까지만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왔고요. 손절가는 45,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에 좀 마지막을 장식해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폴라리스 AI와 i3 시스템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종의 미를 좀 걷어보도록 저희가 내일까지의 흐름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좀 아까는 제가 등대 참여 방법 말씀해 드렸는데 시청자분들께 이 등대 참여하시면 어떤 혜택들 좀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등대에 참여를 하시면요. 제가 오늘 원래 오후장 투자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CPI, PPI에 이어서 CPI, 생산자물까지 소비자물까지 모두 다 예상치 이하, 그다음에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로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치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상화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이 흐름들에 맞춰서 가장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을 편입시켜야 가장 이런 회복장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교육 자료
올려드리니까 함께하는 이 QR코드 참여하셔서 정보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